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그저께였었죠.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습격을 받아서 목에 열상을 입고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겨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의 습격 사건, 피습 사건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긴박한 뉴스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피습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글쎄 조금은 그런 모습들이 어제부터 뉴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안혜리 논설위원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거의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을 신문에서 따왔기 때문에 좀 구어체로 편안하게 방송으로 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27분 목에 1.5cm 열상으로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는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을 했다. 구급 장비를 갖춘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응급 조치를 취한 후에 20분이 지난 뒤인 10시 49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을 했다. 10km 거리 병원 응급실 대신에 14km 떨어진 인근 축구장으로 이동을 한다. 11시 4분 소방응급의료 헬기 119 헬기를 말하는 것이죠. 헬기를 타고 사고 지점에서 27km 떨어진 부산대병원 번역외상센터에 도착을 한다. 응급조치와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다 마친 후에 1시에 다시 119 헬기를 타고 410km 떨어진 서울대 병원으로 출발을 한다. 1시에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2시면은 도착할 예정인데 서울대병원 헬기장 공사로 인해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으로 착륙 지점을 변경하고 착륙하게 된다. 그런 바람에 1시간이 더 지연됐다. 1시간이면 올 거리를 2시간가량 지연돼서 3시에 구급차에 실려서 18km 떨어진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도착을 한다. 3시 19분에 병원에 도착을 하고 3시 45분에 수술을 시작을 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5시간 걸렸던 서울 수송 작전이었고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시작한 그 시각이 3시 45분이었다. 목에 열상을 입었던 것은 오전 10시 2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이 훨씬 더 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공항 신축 그 현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고 했던 그 차이였는데 살해 의도로 60대가 넘는 남성이 달려들면서 피습을 당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의 이동 통선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다른 정보가 없이 이런 정보라 이재명 대표가 옮긴 그 경로만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섬뜩한 테러를 규탄한다. 이재명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 체계가 이 정도까지 엉망이냐? 의사와
병원을 향해서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겠다라고 아넬리 논설위원은 쓰고 있습니다. 아니 중증 외상 환자를 무려 45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을 시키고 허공에서 지체하느라고 사고 발생 5시간 동안 넘겨서 수술을 받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봐도 비상식적인 그런 태도 아니겠는가. 환자를 살리는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은 1시간 내외라고 말하면서도 5시간 동안을 허비한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부산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에 대해서 부산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대량 출혈 등 이송 도중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자 전원 없이 직접 수술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서울행은 일정을 고려한 가족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에 관해서는 부산의대병원이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는 아주 권역외상센터로서는 권위가 있는 치료기관인데 아니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두고도 이재명 대표를 헬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헬기의 그 항속거리가 400km가 되지 않은 그 헬기였는데 410km가 되는 서울로 이송을 한다. 그것 자체도 위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대단히 강하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권역 외상센터를 뒤로 하고 서울대 응급치료센터는 권역 외상센터가 아니죠. 그런데 서울대병원으로 무리하게 그것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1시간을 제껴놓고 5시간 동안 우왕좌왕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이송을 시킨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변인 강선우가 이런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테러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본인 가족이 당해도 중증이 아니러니와 특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강선우 대변인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테러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는 그 주장, 경찰이 밝힌 것입니까? 지금 어디에서도 범행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는데 우리 모두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당의 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바라고 있는 마음인데 왜 일방적으로 단정을 합니까?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니 누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까? 의사가 발표했습니까? 출혈이 과하다 하고 연신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의식이 불명이다. 의식 상태가 불명이다. 이거를 민주당에서 밝혔습니다. 위독하다. 이 말도 이런 걸 다 여론에 언론에 흘리지 않았었습니까?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면은 걱정을 안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위중하구나. 걱정이 된다. 이런 말들을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선우라는 대변인 하는 얘기가 본인 가족이 당해도 중증이 아니라거니와 특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색은 달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선 아래 노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누가 정치색을 꺼냈습니까? 도둑이 제발 절인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궁금한 것은 국민들이 의사에게 그 상황, 어떤 상황인지, 치료는 어떻게 돼 있는지, 수술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의 공식적인 브리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단박에 바로 그냥 당에서 소리를 내겠죠. 아주 요란하게 볼때처럼 달려들면서 비난 정도가 아니라 여론몰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범행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왜 정치와 연결시키려고 하는지 그 의도도 의심스럽지만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접 나서려고 합니까? 상황 설명이라든가 외상 치료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까? 왜 직접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는 담당 의사의 입장 발표가 핵심 아닙니까? 부산대 병원도 서울대 병원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송을 허락했는지 또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부위가 어느 정도고 심각한지 안 한지 회복 단계는 어떤지 구체적인 얘기를 병원 측에서 해야지 어떻게 당 입장에서 밝힙니까? 반드시 이번 문제는 병원 관계자의 공식적인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니 다시 단식 때의 그 우습지 않은 어설픈 연기가 떠오릅니다. 저는 연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 정기 국회가 하루 앞서서 열리기 8월 31일 아닙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단식 선언을 했습니다. 8월 31일. 그리고 9월 18일 영장을 발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단식 현장에서 국회에서 여의 성모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단식을 18일 했다라고 하면은 의식이 있겠습니까? 몸을 가눌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은 의식도 잃고 거의 위태로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혼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의 성모병원에서 2시간 정밀 검사 다 마치고 바로 그것도 1급 병원 시설이 좋은 여의 성모병원을 마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녹색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것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대변인이라는 자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민주당의 대변인 하면은 좀 묘하게 대변인답지 않은 그런 대변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가 그랬었죠. 단식을 끊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회복을 하는 그 병원에 녹색 병원에 가면서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 병원과는 의도가 다른 단식을 계속 하겠다라고 한민수가 밝혔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지요. 18일 동안 단식하는 사람이 위독했다라고 한다면 성모병원에서 환자의 이송을 퇴원을 허락하면서 이송을 허락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의도 성모병원이라든가 환자를 받았던 녹색병원에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경우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국가서열 8위의 야당 대표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피가 낭자하고 와이셔츠가 다 묻을 정도로 흥건히 젖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다출혈이라는 표현까지 썼었습니다. 의식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명이 위태롭다라고까지 여론전을 펼쳤었는데 5시간 동안 수술을 하지 않고 있다? 생명은 위독한데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라는 부산대 권역 외상센터를 뒤로 하고 헬기를 타고 1시간 걸리는 서울 쪽으로, 그것도 서울대 병원은 외상치료센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서울대 병원으로 굳이 옮겼어야 할 그 이유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중한 환자를 5시간 동안, 골든타임은 1시간밖에 되질 않는데 수술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의사들이 말하는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 1시간인데 무려 5시간 동안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단식도 녹색 병원에 가서 자기의 위태로움을 잘 피해갔었다. 두 번째, 피습 사건, 외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굳이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를 뒤로 하고 서울대 병원 쪽으로 옮겨왔다. 여기에 따르는 그 여러 가지 의문의 소리들이 퍼져나오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에게 또 하나의 불리함이 닥쳐왔을 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